제 슬라이드가 6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지역산업 정책을 했던 베스트 샘플들, 특정 아이템이 어디까지 가서 산업화와 과학기술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거를 치유산업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한번 가볼 수가 있느냐라는 입장에서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여기는 지금 지역 소멸 위기 대상 지역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이 죽음의 계곡에 갇힌 지역은 89개 이상입니다. 50년 동안 거의 성장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러한 지역 중에 79.8%가 산업이 특수하지도 않고 산업이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 산업은 뭐 이런저런 산업도 많은데 다양하게 있잖아요. 최소한 3개 이상이 있잖아요. 여기서 산업의 다양성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과 혁신을 선도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그걸 하나 이상 갖고 있으면 굉장히 성장하게 되죠. 아까 구미도 예를 들었지만 구미는 뭐를 갖고 있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투자를 하면서 전자산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구미의 두 번째 산업은 뭡니까? 아직 모르죠. 자, 이겁니다. 자, 그럼 치유산업을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지역의 입장에서는. 2000년부터 2017년 정도까지 레드크로스가 생기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229개 지역의 전산업 종사자 수와 생산 가능 인구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어떤 산업을 시작했을 때 유용한 가용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적인 풀은 수원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남, 창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종사자 수와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가 2000년부터고 여기가 2017년인데 이걸 서울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서울을 벗어난 대구로 가면 잘 나가는 거점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이렇게 듬성듬성 위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2000년부터 쭉쭉 저기 우쪽으로 계속 뻗어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종사자 수나 생산 가능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이외에 익산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들은 또 이 안에 갇혀져 있고 전라남도는 성장 가능한 도시들이 여수, 순천, 목포 그리고 광양 나머지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성장 동력을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를 끄집어내야 되냐면 산업 종사자 수를 늘리고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 이제 가능 인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나라의 이제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지역이 다 산업으로 잘 되는 지역이 다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예를 들어 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만 조선업이라든지 특정 산업에 의존해서 성장한 지역은 급격한 곡선을 그리지만 떨어질 때 한꺼번에 확 떨어져 버립니다. 통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장 선순환을 그리고 있는 지역은 전북의 전주입니다. 가능 인구도 높고 성장하고 종사자 수 성장, 경기 포천, 강원도 원주 이런 지역들이 안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이전시키느냐 우리가 그것이 이제 이 산업 정책의 기본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지역 특화형 치유산업 정책 지원법입니다. 치유산업을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식자재로 갈 거냐? 체험관광부터 갈 거냐? 유전자업으로 갈 거냐? 바이오에너지 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업이든지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를 잘 잡으셔야 되고 보다 중요한 게 그러면 내가 어메니티로부터 출발을 하면은 다른 연관 산업 분야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갈 것이냐를 설정을 하고 기획을 해놓으셔야 돼요. 무작정 나 이거 좋으니까 이거 남이 하니까 이거 한다. 망하죠. 자꾸 중복이 되니까 망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은 족보가 있습니다.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이 코드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은 이걸 통해서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분야 사업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냐를 설정을 해놓으시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핵심 산업
연계산업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재수 이사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앞부분의 코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지역 분석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부분 바이오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부지만 매핑을 해보면 여기가 시꺼멓게 다 전국의 바이오 산업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경쟁적이라고 보고 중복적이라고 봤지만 다른 얘기로 하면 요즘 시대는 어느 지자체든 치유 산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용 자원들이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혁신을 이제 하는데 그런 혁신 기관들이 지역마다 어떤 번쩍으로 분포해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학연 연계가 이 기관들이 서로 아주 보시는 것처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샘플만 드린 겁니다. 전북의 혁신은 몇몇 기관, 대학에만 존재해 있습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혁신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나쁘다면 강원도도 이렇게 나와요. 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내부 지역입니다. 충남입니다. 외부 의존형입니다.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왜 외부 의존형이냐? 어떤 아이디어나 R&D를 내부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서 내부에서 일부가 수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치유 산업을 혁신하는데 여러분이 처해진 각 광역시도에 이 시스템을 아셔야지 내가 궁금하면 누구를 찾아간다, 어떤 분야나 어디를 찾아간다라는 주소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됐으면 뭘 하셔야 되냐면 치유 산업 중에 내가 뭘 중심으로 갈 거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성 바이오 소재로 갈 거냐, 우리는 아예 의약품 쪽으로 갈 거냐, 우리는 아예 체험 관광으로 갈 거냐, 이 사슬을 분류해 놓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올라갈 건지를 고민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치유 산업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50년 이상 갑니다. 확실합니다. 생명과학을 다루는 건 50년 이상 갑니다. 치유 산업을 우리 지역에서 할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분야가 성장 유망성이 있는 건가? 국가적인 거나 세계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는 적합한 건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이런 맵을 만들고 이런 걸 만드는 거죠. 분야별로 나눠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자원들이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선별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후방 연관 구조도를 막 그리면서 어디에 부가가치가 높은지를 보고 전후방 연관 구조를 본 다음에 어떤 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이 기업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결정됐으면 특화 분야가 선정됐으니까 클러스터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 유형을 정리를 해가면서 여기 보면 굉장히 짜잘짜잘하게 써 있습니다. 채권학 의학 선도 후보물질, 이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다 그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R&D 비용과 인력 양성 비용으로 이제 한걸 탈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획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 세계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지만 국내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어디다가 투자하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된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산업단지가 있는 곳들은 이미 땅값이 다 올라버렸어요. 산업 용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지 확보가 가능한 정말 소멸 위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버립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 거창군 같은 경우는 거창군은 엘리베이터 승강기 산업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승강기 산업을 정말 일정 레벨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수도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건축 기업이 못 옵니다. 그리고 승강기 산업만으로도 가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 또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승강기 산업과 버금가는 연관 다양성을 가진 또는 그것과 또 다른 어떤 혁신 산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거창군 같은 곳에서 이러한 치유 산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 영주는 베어링 산업이 유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어링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농민들은 다 죽어갑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베어링에만 종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연관 산업군으로 치유 산업과 같이 더불어서 정리를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추진 체계입니다. 이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군에다가 둬야 되느냐, 군이 위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광역시도와 연계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짜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틀을 제가 오늘은 일일이 이걸 다 말씀드리면 이것만 1시간입니다. 20년치를 모은 거니까
근데 이건 나중에 기회는 말씀드리는데 이런 틀로 여기서 지자체마다 조립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유산업 혁신체계는 저의 큰 방향은 한 지역이 잘 갖고 나가더라도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하는 방식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소 거점 도시를 두고 거점 도시가 실질적으로 주변의 지역들을 그 연계 협력해서 지원하면서 이 지역이 그걸 받아서 나중에 독립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도시라는 지리학적 개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이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자라는 겁니다. 광역 대도시형도 있습니다. 광역 대도시형을 기반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초광역 단위로해서 충청권, 대전, 충청, 세종권을 보면 이 스마일 커브, 이쁘게 얘기하면 스마일 커브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주로 치유 산업의 어떤 동력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 산업의 향후 더 추진 체계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을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지, 몇 년까지 가야지 성공한 겁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학자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통찰력에 의해서 정리하는 기간은 20년에서 30년입니다. 20년, 30년 정도가 오면 그 다음을 갈 수 있습니다. 대개가 우리나라 지역 산업들 보면 20, 30년 안에 꼬꾸라지거나 마지못해 연령주사를 맞아가면서 근근히 정치적으로 지내고 있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춘천도 바이오 산업을 시작할 때 1998년에 시작했는데 26년이 됐는데 지금 혁신기업이 60개 이상입니다. 전주가 기계산업, 기계부품산업을 똑같은 시기에 시작해갖고 지금 남아있는 혁신기업이 60개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투입됐을 때 특정 지역의 산업이 이 60개 이상의 혁신기업들을 배출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 잠재력, 성공의 그 기간은 20년 정도를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을 퍼부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치유 산업이 지금 이거 시작을 이미 이제 그전부터 했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20, 30년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지 공동체가 돼야지 산업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감사합니다.